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세상에 알렸던 미국인 헌틀리 선교사의 유해가 광주에 안치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말한 헌틀리 선교사는 군부에 쫓기던 시위대를 숨겨주기도 하고 참상을 촬영해 외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5.18 당시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크고 작은 민주화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목포 지역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가 목회자가 된 광주 성광교회 박상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심각한 인종 탄압을 받고 있는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구호를 위해 한국교회가 로힝야족 난민구호 연합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목요일 CBS 교계 뉴스입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렸던 미국인 헌틀리 선교사의 유해가 광주에 안치됐습니다. 안장식에서는 헌틀리 선교사가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한 역할이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유영혁 선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B. 헌틀리, 우리 이름 허철선 선교사는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나기 전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했습니다. 헌틀리 선교사는 1965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1969년부터 광주 기독병원 원목으로 사역하던 중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었습니다. 헌틀리 선교사의 사택은 군인들에게 쫓기던 광주 시민들과 외신 기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헌틀리 선교사는 가장 먼저 광주의 참상을 외신 기자들과 기독교계를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자신의 카메라에 담은 사진들을 외신 기자들에게 제공해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하는 독일 기자 힌츠 페터도 헌틀리 선교사 사택에 머물면서 사진을 현상에 보도했습니다. 헌틀리 선교사가 독일 뮌헨 대학을 나와 독일어를 유창하게 한 덕분에 힌츠 페터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Translating for reporters and photographers who came from other countries, from Germany, you know, the taxi driver story, the German reporter. We had Canadian reporters. We had British reporters, BBC. We had CBS News. We had New York Times. We had Wall Street Journal. We had church groups. 헌틀리 선교사의 유언에 따라 유해 일부가 광주로 옮겨져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진을 많이 촬영했고 또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습니다. 안장식에 앞서 헌틀리 선교사가 원목으로 사역했던 광주 기독병원 직원들과 헌틀리 선교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My husband will be so pleased at this, and he will be so proud of what's happening these very days. And we were never happier. We've always had a happy life, but we were never happier than we were in the years we were in Gwangju. 찰스 헌틀리 선교사는 이곳 양림동 선교묘역에 안장돼 영원히 광주 시민과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5.18 당시 언론이 봉쇄된 탓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크고 작은 민주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목포 지역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한 청년은 이제 목회자가 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광주 성광교회 박상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령 반대 시위를 위해 전남대에 모인 학생들을 신군부가 강제로 진압하며 역사적인 5.18 민주화 항쟁이 시작됩니다. 광주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5월 21일 계엄군은 잠시 철수하게 되고 광주 시민들이 광주에서 벌어진 참사를 주변 지역에 알림으로써 민주화 운동은 전남 일대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목포에서도 광주에서 벌어진 유혈 진압 소식을 듣고 분노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매일 목포역 광장으로 모여 횃불 시위와 시가행진을 벌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박상규 목사는 목포 시민 민주화 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각종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항의하고 저항해달라 그런 그 호소를 하게 되고 이 호소를 들은 그 시민들이 목포역 광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들로 모이게 되죠. 저는 훗날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군부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되고 옛 전남도청이 끝내 함락되면서 목포에서 활동 중이던 박 목사 역시 결국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박 목사는 목회자의 길로 나아가게 됐고 5.18 희생자와 빈민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목회에 매진하게 됩니다. 5.18은 저에게 담회색 도상이었습니다. 개인의 죄보다 저는 사회 구조적인 악에 봉사하는 게 더 큰 죄가 아닌가. 그래서 나도 이제는 만약에 살아서 석방이 된다면 나가게 되면 이제는 저렇게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박 목사는 5.18 민주화 운동을 인류의 어떤 혁명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생필품이 다 떨어지고 통신이 두절되는 등 완전한 고립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생필품을 나누며 끝까지 하나 됐던 시민들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양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쟁 지도부에 또는 수습위원회 또는 병원에서 상처 치유에 또 시신 그 처리에 장례식에 이런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 양심으로 참여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박상규 목사의 이야기는 CBS 초대석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인천의 한 교회 부목사가 여성 청년을 성폭행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소속된 감리교단은 엄정하게 치리할 것을 약속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교단 차원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교단 내 여성 목회자들이 철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가해 목회자가 출소 뒤 다시 목회 현장에 복귀할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초 인천 A감리교회 청년 담당 목사가 같은 교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사회 유력교회이자 많은 교회들이 성장 모델로 삼고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가 청년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식은 교단 안팎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감리교 본부는 11개 연회 자격심사위원장과 재판위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학연과 지연 등을 탈피해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이제 이런 일이 올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저 덮어주자 그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재판이나 심사 자격 과정에서 학연 갖고 하지 마라, 인연으로 하지 마라, 인정으로 하지 마라. 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엄정하게 해라. 그러나 재판을 공정히 진행하겠다는 다짐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S 목사는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지만 S 목사가 소속된 감리교 중부위원회는 아직까지 어떤 재판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와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교회 성폭력 TF팀은 중부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실형이 확정된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해 목사가 사회법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강간치상으로 판결받아 2년 가까이 복역 중에 있는 동안 그 목사를 치리해야 하는 연회는 그 일을 몰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가해 목사는 중부위원회 직전 감독돼서 심호하는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중부위원회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양성평등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공문 내용에 따라 원칙에 의거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에게 제보나 어떤 문건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미온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교회 내 어떤 성폭력 같은 이런 문제 있을 때 저희 연회가 능동적으로
잘 처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리교 양성평등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고발자가 없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현실은 감리교단의 치리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교회 성폭력 대책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과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 취약한 관련법 내용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총회 직원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단 총무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한국기독교침례회는 총무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한편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무직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총회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조모 총무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조 총무는 성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평택대학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평택대 조기흥 명예총장과 그 자녀들의 비리와 불법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 총장 등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평택대 교수회와 학생들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삼환 목사가 조기흥 명예총장을 이사회 결의에 계속 참여시키는 등 평택대의 혼란을 방치했다며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심각한 인종 탄압을 받고 있는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 구호를 위해 한국교회가 오늘 연대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른바 한국교회 로힝야족 난민구호 연합이 정식으로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로힝야족은 불교권인 미얀마에서 이슬람 계열의 소수 민족으로 학살을 당하는 등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로힝야족 사태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90만 명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탈출해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로힝야족 난민을 돕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와 기독교사회봉사회, 기독교 NGO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로힝야족 난민구호 연합을 정식으로 발족시켰습니다. 이른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에큐메니칼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한 겁니다. 로힝야족 난민구호 연합은 지난달 19일 열린 NCC 실행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뒤 회원 교단장들에게도 보고된 사업입니다. 난민구호연합 대표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전병금 지구촌 구호개발연대 이사장을 선임하고 사무총장에는 간사단체인 기독교사회봉사의 이승열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난민구호연합은 앞으로 한국교회 난민구호의 필요성을 알린 뒤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현장을 방문해 구호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잠정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모금도 하고 힘을 합쳐서 또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촌에 있는 90여만 명의 수많은 그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현장 구호 활동은 이미 현지에서 활동 중인 사단법인 지구촌 구호개발연대와 협력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구촌 구호개발연대는 현지 난민촌에서 병원과 고아원을 운영하며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집과 고향을 잃고 유리 방황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 구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낙태 반대운동연합이 오늘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낙태 반대운동연합은 여성 인권과 태아 인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낙태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낙태법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 낙태를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1인 시위는 오늘과 내일 23일과 24일에 진행되며 낙태 반대운동연합 회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가 전인치유와 영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제56회 정기총회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회에서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은 아픈 환우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보살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춘천 신성감리교회가 제61차 북한 회복을 위한 감리교 연합 기도회를 열고 북한 동포의 생존과 자유, 한반도 화해와 교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박상칠 목사는 선교의 사명으로 생명의 복음이 북한 땅에 전파되도록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고창군 기독교연합회가 제16회 정기총회를 열어 최기원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새 임원단을 꾸렸습니다. 최기원 목사는 부흥하는 곳에 연합이 있고 연합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대전 CBS와 천안 하늘샘 감리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을 초청해 CCM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는 최인혁 전도사와 동방현주, 둘다섯 이두진 집사 등 찬양 사역자들이 출연해 찬양과 간증으로 감동의 찬양 무대를 펼쳤습니다. 찬양하는 삶의 역사를 통해서 찬양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대전 CBS 유지이사회가 비전성결교회 백광현 담임 목사를 초청해 5월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대전 CBS와 유지이사회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